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늘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헤어스타일까지 이렇게 일상은 비슷한 패턴으로 항상 돌아가기 마련인데요. 잘 세팅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언젠가 딱 일상에서 벗어날 때 굉장히 큰 변화가 다가오곤 하죠. 네, 늘 깔끔한 남규 씨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정갈함의 정석인 가르마를 흩으시나요? 요거는 집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가르마는 유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가 주 6일을 정장을 입고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 진짜 무릎 다 나온 바지 있잖아요. 그거에 어깨 막 이 목티가 어깨까지 늘어난 네. 티 입고 집에서 쉬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네. 보미 씨는 어떻게 하면서 쉬시나요? 저는 뭐 깊게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쌩얼이에요, 쌩얼. 네. 그렇죠. 여자들은 쉬는 또. 날에 절대 화장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촬영 날 제가 쌩얼로 분장실에 슥 들어가면 항상 풀 세팅하고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차이나 코드의 중국어 잘하는 예쁜 누나 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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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늘 예쁘시던데 저는 생얼로는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풀 세팅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네, 저도요. 근데 하루가 딱 끝나면 무조건이에요. 곧바로 이제 렌즈를 빼고 네. 안경을 잠자리 안경이라고 하죠. 렌즈가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딱 껴고 추리닝으로 딱 환복하고 머리를 또 질끈 묶죠. 그렇죠. 네. 이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차이나 코드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블링블링한데 집에 들어가면 이 머리를 한 올도 남김없이 다 묶어서 이마를 블링블링하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또 블링블링 유지하시는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어허. 블링블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앉게 되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릴렉스하는 기분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만 공감 못하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부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더빙 앱이라고 불리는 앱인데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 속 대사를 립싱크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보미 씨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한때 애용했는데 저의 연기 재능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대라는 가능하실까요? 대단한 치도. 죄송합니다. 너 정말 나쁘다 이구나. 역시 저만 공감 못하는 차이나 코드. 자,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앱이 바로 콰이입니다. 보미 씨도 이 맞습니다. 콰이를 네. 이용했던 걸로 네. 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이라고 하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 중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앱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뭐 방금 얘기가 나왔던 콰이는 물론이고요. 네. 또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P2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뽀샤시하게 마치 그리고 이제 부분 조금씩 포샵이 가능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내 얼굴인 것처럼 나오는 앱도 있었고요. 또 요새 물론 구글 지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중국 여행 가시면 바이두 지도 또 꼭 설치하셔야 되는 앱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파헤쳐봤던 위챗 요새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네네. 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서비스 종류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새롭고 기발한 앱 서비스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다양한 앱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큰 이슈거리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건 유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어요. 지난 뭐 겨울부터 초봄까지만 해도 넌 나쁜 아이구나를 하면 다들 좋아해 줬는데 요새 넌 나쁜 아이구나 하면 약간 유행이 뒤처지는 느낌이잖아요. 또 요새는 그 틱톡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한번 딱 다시 변하면 갑자기 되게 예뻐져 있는 수건 이렇게 네, 또 하거나.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금 페이스앱이 돌려가기로 너 약간 감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노력해 하겠습니다. 뭐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전문 회사에서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은 기기 한 대당 평균 34개 이게 달한다고 하고 또 저희가 하루에 쓰는 앱이 거의 평균 2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양이란 걸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하는 앱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순위를 본다면 중국인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순위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인들의 앱 다운로드 탑 10, 그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 와이파이 만능 열쇠. 와이파이 만능 열쇠입니다. 이 사용자가 앱을 열면요, 주변에 와이파이를 탐색해서 간편하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와이파이 검색뿐 아니라 폐쇄형 와이파이를 쓰는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걸어놨을 경우 만능 열쇠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검색되며 열쇠 표시가 뜨면 비밀번호를 몰라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 차례 인증만 거치면 다음부터는 재차 인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데이터 구걸하지 마시고 와이파이 만능 열쇠 설치하세요. 와, 진짜 만능 열쇠네요. 네. 9위, QQ浏览器, QQ 브라우저입니다. 페이지 로딩이 매우 빨라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해 속도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광고 차단, 시크릿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8위는 쿠고音乐, 쿠고 뮤직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음악 플랫폼으로 중국판 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억 명이 넘는 월 사용자가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쿠고 뮤직에서의 음원 순위는 큰 영향을 갖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7위는 덩讯视频, 텐센트 비디오입니다. 유튜브가 지난해 미국과 영국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중 다운로드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중국에서는 텐센트 비디오가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텐센트 비디오 스트리밍 유료 구독자 수는 세계 1위이고 현재 유료 이용자 수는 4,300만 명을 웃돌아 작년 11월 2천만 명의 2배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엄청나네요. 네, 텐센트의 엄청난 강세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튜브도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10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만능 열쇠. 이게 딱 들었을 때 정말 획기적이긴 한데 이게 이대로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도둑 같기도 하고 몰래 쓰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괜찮나요, 이런 거? 남규 씨와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도 이 앱의 사용자 수가 이제 막 늘어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업체들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절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개인 정보는 물론 상업, 또 금융 정보가 누설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 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례는 없는지 중국 정부에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이 앱의 운명은 당분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위는 QQ 브라우저인데요. 한국인들이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QQ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QQ 브라우저를 쓰는 친구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IT 강국 인터넷 속도로는 정말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또 그렇지는 않아서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그나마 이제 QQ 브라우저를 쓰면 속도가 조금 빠르다. 특히 로딩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친구들이 뽑는 가장 큰 강점은 데이터를 되게 절약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강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9위의 QQ 브라우저, 또 8위의 쿠고 뮤직, 7위의 텐센트 비디오까지 전부 다 텐센트 소속이네요. 네. 네, 요새는 그 텐센트 제국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있죠. 하루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QQ 뮤직을 들으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QQ로 하루 종일 메신저를 하다가 집에 와서 놓친 방송은 또 QQ 영상으로 보고, 네, 그리고 검색은 또 QQ 브라우저로 하고 정말 QQ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네. 네, 이게 텐센트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텐센트의 엄청난 영향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텐센트 비디오의 뚜렷한 강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자국 애니메이션을 배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작년에 총 38편의 작품을 선보여서 중국 애니메이션 업계를 성장시키는데 여기에 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인들은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나요? 제가 텐센트 비디오에서 좀 놀랐던 거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웹드라마가 텐센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덕분에 웹드라마에 출연했던 한국의 어떤 뭐 가수 출신의 연기자분들 혹은 뭐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막 엄청나진 않은데 오히려 중국에서 인기를 받으면서 맞아요. 역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텐센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는 어떤 분야의 앱이 인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앱 다운로드 순위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아이치이, 아이치이입니다.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이는 중국의 검색 서비스 바이두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업체인데요. 태양의 후예를 중국에서 온라인 독점 방영하면서 최소 3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업체이기도 한데요. 한국 감독이나 한국 배우들과 합작하여 드라마를 제작해 반영하거나 웹드라마를 제작해 큰 인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한류 덕을 많이 봤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지 말입니다. 네. 5위는 바이두, 바이두입니다. 네.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으로 과거 구글의 짝퉁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 구글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검색 결과가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요. 구글의 검색 콘텐츠 중 83%가 웹페이지였던 것에 비해서 바이두는 44%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대신에 커뮤니티 글과 이미지,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과 비슷한 바이두 쯔다오를 노출시키며 이용자들의 구미에 아주 다양하게 부응했다는 평가입니다. 검색의 왕이라 불릴만 하겠죠. 4위는 타오바오 왕, 타오바오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으로 중화권 소비자들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이 딱 맞는 앱으로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며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이 타오바오몰 쇼핑몰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타오바오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짝퉁 천국이라는 그 꼬리표인데요. 네. 알리바바 마윈 대표는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타오바오몰에서 짝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3위는 쯔후바오,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이 2004년에 출시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전 세계 9억 명, 중국 전체 모바일 결제 이용객의 82%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 제1의 전자화폐 시스템입니다. 알리페이의 은행 계좌를 연동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결제는 물론이고 송금, 휴대폰 충전, 기차표 구매를 비롯한 대출, 펀드 가입 등의 모든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선 이 알리페이 앱이 필수입니다. 자, 이어서 5위를 차지한 바이두는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바이두가 국민 검색창으로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네, 2006년도에 구글.cn을 개설한 이 구글은요, 2010년까지는 검색 결과를 중국 정부가 원치 않는 건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 내보내지 않겠다, 걸러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를 고수하다가 2010년 이후에 정부 검열 결과를 이제 이거는 어떤 알 권리 입각해서 그걸 이제 거르지 않겠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와 조금 마찰이 있었고 그 후에는 퇴출이 되는,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리안홍 바이두 창업주는 중국 기업으로서 중국법을 따라야 하고 불법 컨텐츠를 삭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바이두가 정부 검열을 허락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찬반 여론이 강하게 있는데요. 바이두 출범 초기에는 구글 짝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비난을 견뎌야 했고 또 구글이 중국을 떠난 후에는 중국 정부가 미뤄져서 성장한 중국용 포털 사이트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던 거죠. 네. 한
하지만 이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었던 덕분이었을까요? 이 구글의 아류라고 불리던 바이두는 어느새 자체의 기술력을 가지고 구글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바이두는 현재 어떤 위치인가요? 한국인들이 뭐 포털 사이트 하면 당연히 초록창, 네이버를 딱 떠올리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포털 사이트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이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봐라고 하잖아요. 중국인들도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고생하지 말고 바이두 이시야라고 많이 표현해 그게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해서 바이두 이시야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드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바이두는 그런 포털 사이트죠. 네. 자, 그리고 3위는 알리페이였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앱이죠? 그러니까 사실 알리페이, 쭈프와오 같은 경우는 뭐 금융이나 뭐 은행 관련해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이 알리페이로 회원 가입. 로그인이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생방송 플랫폼에 내가 로그인하고 싶다, 뭐 회원 가입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쭈프바로 다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간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중국인들이 위챗페이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챗페이랑 알리페이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키워드로 한번 딱 정리를 하면요. 위챗페이는 사교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사교. 알리페이는 금융, 돈과 연관이 있어서 알리페이는 일반적으로 재테크 그리고 좀 거액의 이체를 할 때 많이 쓰이고 결제를 좀 크게 할 때 그리고 위챗페이는 사교 메신저가 기반이기 때문에 소액 결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 3위까지 차지한 순위들의 앱을 보면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서비스들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1, 2위는 어떤 앱이 선택됐을지 마지막 순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앱 다운로드 순위 탑 10, 그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 후보입니다. 중국 SNS 최강자 텐센트 대표 메신저죠. 위챗과 QQ가 나란히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 중 1위는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건. 막강한데요? 바로 웨이신, 위챗입니다. 네. 출시 2년 만에 4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모바일 메신저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모든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챗을 쓰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국어 외에도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총 15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QQ나 페이스북 계정, 전화번호로도 연동이 가능해서 채팅, 카카오 스토리와 유사한 모멘트 등 SNS 기능뿐 아니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실제 그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흔들기와 주변 탐색 등 위챗에 들락날락거리게 할 만한 재미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안 들어가고는 못 되겠죠? 그렇네요. 2위는 QQ입니다. 이 텐센트 위챗과 QQ 메신저가 나란히 앱 분야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이트온과 싸이월드를 섞어놓은 듯한 PC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로 예전에는 위챗보다 중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던 메신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인이 휴대전화는 없어도 QQ 아이디는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지만 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위챗에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Q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이 메신저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개발해 놨기 때문인데요. 위챗과 QQ의 의미 없는 집안 싸움, 결국 한박 웃음 짓는 건 텐센트였네요. 와, 텐센트 정말 대단합니다. 이 10위 순위 중에 몇 개를 차지한 건가요? 텐센트가 정말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영향력이 엄청나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카톡, 네이버, 멜론, 유튜브, 은행 서비스까지 다 한 번에 담아놓은 느낌입니다. 저는 근데 위챗이랑 QQ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사용해보질 않아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 웨이신, 위챗 같은 경우는 한국의 카카오톡을 생각하면 되고요. QQ는 예전에 네이트온. 뭔가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고 빨리 막 하고 투명 모드. 투명 모드 하고 쪽지 이렇게 보낼 때 그 느낌이 강한데 QQ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메일로
사용하는 계정이 참 많이 있어서 큐큐는 좀 다음과 뭔가 네이버와 네이톤의 합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위챗에서 신기한 기능들이 있어요. 흔들기는 예전에 한번 배웠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요. 네. 스마트폰을 흔들면 사용자 반경 1km 안에서 동시에 위챗을 실행하고 스마트폰을 흔든 사용자를 찾아주는 친구 찾기 기능이었잖아요. 네. 네. 이런 기능만 봐도 이게 메신저를 할 일이 없더라도 정말 심심하면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인들의 하루는 거의 뭐 위챗과 QQ로 채워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외신으로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아까 흔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연애하는 아이들을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참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 종일 위챗과 QQ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위의 와이파이 만능 열쇠부터 1위의 위챗까지 알아봤는데요. 중국의 앱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다양해졌는지 알 수 있었고요. 중국인들의 24시간이 정말 많은 앱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앱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앱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지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텐진이라는 곳에 인턴으로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맨날 뭐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그 안에서 무역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하이솔 강이 흐르고 있어요. 텐진에서 아마 5번째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어가지고 회사 잠깐 나왔는데 저희 회사 앞에 좀 예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회사입니다. 한국금융중심이라 해서 텐진에 위치해 있고 텐진에서 아마 5번째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고 네, 다리가 있어요. 짠, 여기가 저희 회사 건물입니다. 정말 높죠? 아마 텐진에서 5번째로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안에는 이제 뭐 금융회사들이나 무역회사들이 밀집해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하이솔 강이 흐르고 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있고 마치 유람선이 지나가네요. 첫 번째로 바로 인터넷 주요한 역할로 말하자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코트라 그 홈페이지 가시면 해외 시장 뉴스라고 각자 무역관에서 올린 해외 그 시장 동향이나 아니면 뭐 경제, 무역, 상품, 뭐 투자 뉴스, 투자 규제 이런 분야에 관련해서 각각 무역관마다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걸 올려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유익한 자료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요. 더 자세하게 최신 순으로 경제, 무역, 산업 상품, 통상 규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인턴분들이 올린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인턴분들이 아니고 뭐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현재 나가 계시는 무역관 직원분들이 쓴 것도 있는데 저희 무역관은 제가 씁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회 지원인데요. 텐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코트라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외부 행사가 열릴 때 이제 저희 무역관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그때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이제 기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번역인데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는 아침에 하는 업무는 텐진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아니면 인민일보라고 중국 이제 전역에서 나온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을 보고 한 3편 정도를 추려가지고 한 3문장 정도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보면 이런 모형이 있네요. 이제 텐진 금융거리 중심 미니어처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짠! 여기는 회사 지하에 있는 식당입니다. 오늘 식당은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마지막에 계산을 하게 되는 중입니다. 밥이면 면. 그거 연계? 네, 연계.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스타민도 종종 자기 집 면을 주고 먹습니다. 인턴 되는 팁! 사실 별거 없어요. 미리 이제 중국 쪽을 진출하고 싶으시면 미리 관련한 자격증을 따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관련된 자격증이랑 HSK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미리 공부를 해 두시고 또한 이렇게 인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언어 능력을 요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업무를 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5급 이상의 급수를 미리 따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해도 회사에서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사에서 받은 다이어리고요. 저는 1월 25일에 첫 근무를 해서 7월 24일인 딱 6개월이 되는 때에 근무가 종료가 돼요. 저희가 4월 중순쯤에 한중 FTA 활용 지원 설명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연사분들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주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확인을 하고 참가자 확인을 하고 회사 PPT를 조작하고 이런 거를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행사가 여러 가지 열릴 텐데 그때마다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